연방 상원에서는 선거인단 개표법을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갑갑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성명을 하나 내놨는데요. 뭐라고 성명에 써놨냐면 정치꾼들, 거짓말쟁이, 반역자들로 구성된 안특별위원회가 선거인단법을 개정해서 부통령이 선거의 정직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한심한 일이다. 불과 1년 전 그들은 부통령이 선거의 진짜 결과 또는 결실을 보장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말했었다. 헌법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거 헌법적으로 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예 대놓고 얘기했었습니다. 하버드대 더쇼위츠 교수라든가 줄리아니 이런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통령이 헌법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부통령이 얼마든지 그 선거인단 명단을 다시 주로 돌려보낼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헌법 해석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좌파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부통령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은 그냥 부통령은 어차피 허수아비로 그냥 의례적으로 사회만 보는 입장이 되는 건데 그런데 굳이 선거인단법을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선거인단 개표법을 지금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작년에 자신들이 했던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고 부통령은 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많은 부정과 비리가 발견된 후에 재평가를 위해서 여러 의원들에게 표를 돌려보낼 수 있었다. 부통령이 가진 권한이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성명은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만약 그것이 의원들에게 다시 보내졌거나 의사당의 보안을 책임을 지고 있는 낸시 펠로시가 내 권고를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보안을 강화했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월 6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안특별위원회는 왜 낸시 펠로시가 보안을 감독하는데 그렇게 형편없었는지 마이크 펜스가 재인증이나 승인을 위해서 표를 돌려보냈는지 왜 돌려보내지 않았는지 그거를 조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명에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이죠. 아니 분명히 헌법에서 부통령한테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왜 니들은 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펜스도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안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약에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면 1월 6일 사태가 벌어졌겠느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원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선거인단 개혁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팀이 두 가지 팀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한쪽은 한 10여 명 이상 팀이 모여져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한쪽은 지금 두 명만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추가로 더 다른 의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은 민주당 쪽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팀이고요. 또 한 팀은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팀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팀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세 명입니다. 앵거스 킹, 메인주의 상원의원이고요. 그리고 에이미 클로버차, 미네소타주의 상원의원이고, 그다음에 딕 더빈, 아까도 나왔던 바로 그 딕 더빈, 일리노이주의 법사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중심이 돼서 지금 선거인단 개정법을 이끄는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참여를 해서 5개의 소분과를 만들어 놓고 아주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1887년 선거 개표법 개혁, 두 번째는 선거 노동자 보호, 투표 관행과 권리 보호, 선거 보조위원회 이야기, 대통령직 인수인계 이렇게 5개 주제를 가지고 소규모 분과팀을 만들어서 운영이 될 정도로 규모가 지금 갖춰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팀은 누구냐면 이제 수잔 콜린스는 라이노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 때도 찬성표를 던졌던 이 수잔 콜린스하고 그리고 그 유명한 조 만친 상원의원하고 이 둘이 하나는 공화당 하나는 민주당이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초당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초당적인 이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1887년에 만들어졌던 선거인단 개표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근데 이 선거인단 개표법의 가장 핵심, 지금 바꾸려고 하는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부통령의 역할입니다. 부통령은 어떤 실질적인 선거인단 명단이 오고 그 선거인단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이렇게 자기 앞에 왔을 때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예, 그냥 단순하게 사회만 봐라. 예, 이런 겁니다. 그냥 예식 진행자로서의 역할만 가진다. 이 내용을 명문화하려고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1887년에 만들어졌던 선거인단 개표법은 분명히 부통령한테도 무엇인가 권한을 주었던 것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걸 바꾸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가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게 부통령은 그냥 사회자만 한다. 단순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의 현행법은 1887년에 만들어진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원에서 한 명, 상원에서 한 명 이의 제기를 하면 그러면은 그 이의 제기가 있는 주의 선거인단 명단을 놓고 이걸 거부할 건지에 대해서 투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씩만 나오면 됩니다. 하원에서 한 명, 상원에서 한 명. 예. 그런데 이것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바꿀 수 있게끔 내용을 바꾸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의 제기를 하는 거에도 상원에서 3분의 1, 하원의 3분의 1이 이의 제기를 찬성을 해야지 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요. 과거에는 한 명씩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상원의 3분의 1이면은 33명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하원의 3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이거 한 70명 정도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하여간 70명이 훨씬 더 많겠네요. 하원이 지금 400명이 되니까 그러면 30이 한 130명, 예. 하여간 140명 가까이 찬성을 하원에서 해줘야 그래야 이게 지금 선거인단 안 받겠다가 가능해지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이의 제기가 접수가 된 다음에는 표결을 해야 되는데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 주에서 온 선거인단 투표를 거부할 거냐에 대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행법은 과반수입니다. 단순 과반수. 538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단순 과반수 찬성이 나오면은 그럼 거부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새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5분의 3이 찬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60%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그래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각 주에서 올려오는 이 선거인단 명부를 거부하는 것을 매우 힘들게 만들겠다. 모든 선거는 각 주에서 바로 발표가 된 순간 끝나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주에서 개표하고 나서 깨끗하게 끝나면 좋은데 깨끗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 있다. 이번 선거에 문제가 있다. 재개표해야 된다. 아니면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시간이 질질 끌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상원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개정법 내용의 세 번째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건 그러건 말건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각 주에서는 12월 20일이 되면 선거 결과를 무조건 끝내고 선거인단 명단과 투표를 용지를 보내라.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보내라. 12월 20일 마감일 딱 정해놓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핵심 사항이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하겠으나 하지만은 현재 지금 민주당이 하원, 상원 전부 다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상원 의원들 중에 여러 명이 이 선거인단 개표법의 개정 내용을 찬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라이노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이 라이노 상원 의원들이
여기에 지금 동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미치 매코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2020년에 부정선거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경합주, 뭐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또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뭐 이런 주들에서 각각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선거 결과를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부정선거가 나왔는데 시간상 지금 뭐 감사를 다시 하거나 어쩌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선거인단 만들어서 보내겠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자기들끼리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선거인단 만들어가지고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상원에서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끝까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이 선거 규정들을 민주당이 자신들이 유리한 부분으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2020년도 자신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당성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올바른 선거에 대해서는 자꾸 사람들로부터 그 생각을 자꾸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안타깝다.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한다면 법안이 상정되면 규칙위원회에서 회부될 거고 정상적인 청문회 및 표결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올해 안에 이 개정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2024년에 대통령 선거 룰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클로버차, 킹, 더빈 이 세 명이 공동 성명을 내놓은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축적한 지식을 양당의 동료들과 공유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강력하고 초당적인 노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희가 볼 때는 매우 위험천만한 그런 지금 방법이다. 필리버스터를 없애려고 지랄을 하더니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선 또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다. 예.